파트 2는 기존의 파트 1하고 달리 이제 좀 어떤 좀 실질적인 프로그래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이제 단연 그 컨트롤 윈도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컨트롤 윈도우 그냥 줄여서 그냥 컨트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컨트롤 윈도우를 다루는 것과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당연히 이제 그 MFC라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보는 것이 핵심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파트 2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요. 아마 파트 2까지만 잘 끝내시면은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은 좀 웬만한 것까지는 개발이 가능하신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배우게 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 그 첫 번째로서 이제 10장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메뉴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툴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툴바와 더불어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가 있고 바로가기 키, 뭐 단축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리고 툴바나 뭐 얘네들을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상태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따로 떼서 이해하시기보다는 통째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시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설명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10장이 분량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정작 그 실습량이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써놔서 그렇지 그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해보시면 이제 정말로 좀 쉽게 훨씬 더 쉽게 따라하시기가 가능하니까 실제 어떤 코딩을 해보시는 쪽을 실습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다루게 될 예제인데, 그래서 커맨드 단어라고 이름 붙어 있습니다만, 이 메뉴가 일단 뭘 메뉴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메뉴예요. 이게 메뉴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에 속해 있냐면 C 메인 프레임 윈도우의 일부예요. 다시 이 C 메뉴는요, 이게 이제 MFC 클래스로 C 메뉴인데 요거는 윈도우가 아니고요, C 메인 프레임 클래스의 그냥 일부입니다. 그러나 툴바와 상태바는 메인 프레임 클래스의 차일드 윈도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툴바하고 상태바는 독립적인 별도의 윈도우고요. 이 메뉴는 윈도우는 아니고 메인 프레임이라는 윈도우의 일부 영역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게 메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퐁 뜨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메뉴가 퐁 떠버리면 이건 윈도우가 맞아요. 이건 맞는데 요거는 윈도우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화면에 보이는 윈도우가 몇 개 있냐면 프레임 윈도우 한 개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요것도 윈도우라고 친다고 하면 얘도 있고, 툴바 있죠, 상태바 있죠, 그 다음 또 클라이언트 뷰 윈도우 있네요. 그래서 5개 윈도우가 화면에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메뉴에 대한 기능 뭐 책에다가는 제가 간단히 써냈는데, 메뉴란 뭐냐 해가지고 뭐 333페이지 정의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는 보세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메뉴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것은 곧 명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명령. 그래서 WM 커맨드가 발생하게 되죠. WM 커맨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제가 뭐냐면은 저번에 그 헬로 월드 기억하세요? API 기반으로 된 거? 거기 보면 이제 메시지에 따라서 스위치 케이스를 했었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WM 커맨드 메시지가 언제 발생했냐면 메뉴를 선택했을 때 발생했죠.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가 눌렸는가, 뭐 종류 메뉴냐, 어바웃 메뉴에 따라서 각각 이제 다른 뭔가를 해주도록 그렇게끔 돼 있었어요. 이건 이제 그 전에 API 방식에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린 거고요.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이제 매크로 쓰는 거라든지 이건 뭐 이제 그냥 보시면 될 문제고요. 이제 실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실습을 제가 같이 좀 도와드릴게요. 예. 예제 이름을 예제는 일단 만드실 때는 예제는 MFC 기반으로 당연히 만드셔야 될 거고요. 커맨드 데모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예, 커맨드 데모라고 하고 뭐 SDI 기반으로 만들 거고요. 한국어리 사용을 하고 MFC 표준, MFC 원형 기본형 사용하시고 뭐 딴 거 바꾸는 건 없는데 예. 저 도구 모음은 바꾸셔야죠. 예, 이렇게 해서 마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없습니다. 뭐 여기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맨 처음에 이제 리소스를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리소스 뷰에 가시면 메뉴가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 보세요. IDR 메인프레임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작업을 해주면 그게 실제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 스텝 2에 나오는 것처럼 테스트 메뉴라고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할게요. 한글로 테스트 메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메뉴 밑에 시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력을 했는데 요거를 해서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속성 정보를 보시면 이제 아이디 같은 것들이 이제 멋대로 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메뉴를 한글로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요건 이제 바꿔주셔야 되죠. 아이디 메뉴 스타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요. 자꾸 중간에 기침을 좀 할 텐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시고 같은 방법으로 종료도 만드시면 돼요. 종료. 뭐 여기다 종료 입력하시고 종료. 그 다음 속성 바꿔주셔야죠. 네. 아이디 메뉴 스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메뉴를 만든 다음에 저장하시고 솔루션을 빌드하세요. 빌드를 해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저 메뉴가 만들어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메뉴가 생겼죠? 근데 이걸 선택을 해보시면 메뉴가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선택이 안 되죠. 회색으로 이렇게 디세이블 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메뉴들은 이렇게 까맣게 선택을 하면 뭔가 작동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색깔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메뉴가 선택됐을 때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걸 전혀 해주질 않았어요. 우리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메뉴가 선택됐을 때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정보를 넣어보려고 하는데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클래스가 되게 많죠. 이 중에 이 대화상자는 좀 아닌 것 같고 웬만하면 넣으면 다 되긴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는 게 뭐 좋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은 메인프레임 쪽에다가 이 메뉴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메인프레임 선택을 하시고 속성을 보시면 이때 여기 메시지가 있고 그 밑에 오른쪽에 방귀 표시 이벤트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등록하신 메뉴 있죠. 예, 요게 여기 등록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커맨드 메뉴 항목이나 뭐 명령 단추가 선택되면 호출된다. 그러니까 이 메뉴를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커맨드에 대한 이벤트에 대해서 메뉴를 추가합니다. 그러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메뉴 핸들러가 이렇게 추가가 돼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여기다 대고 추가를 하시면 될 텐데 클래스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책에다가는 제 기술하기가 좀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뉴에서 그냥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벤트 처리기,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해라 그러면 커맨드가 먼저 잡히거든요. 그 메인 프레임 쪽에도 추가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추가 및 편집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 메시지 박스 하나 넣어놨죠? 예.
메시지 박스. 뭐 이건 좀 짧게 하겠습니다. 스타트. 여기는 제가 그냥 스톱이라고 할게요. 예, 당연히 뭐 빌드에서 실행해 보면 이제 시작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선택이 이제 되죠. 예. 회색으로 돼 있지 않고 이제 까만색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요거를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러가 여기에 적용이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적용하시면 되겠구나, 사용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요게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좀 몇 군데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책 339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프레임 함수, C 메인 프레임 클래스에다가 버튼 핸들러 함수 등록했잖아요. 그게 추가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on 메뉴, on 스타트. 그때 앞에 AFX 메시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정의가 사실 그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덤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그만인 건데, 얘는 그렇구나 하시면 될 문제고, 그러니까 저런 게 추가됐고, 또 하나가 뭐가 추가됐냐면, 이런 정보가 추가가 돼 있어요. 메시지 맵은 윈사미의 스위치 케이스를 대체하는 것과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on 커맨드라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요 메시지가 오면 C 메인 프레임 클래스의 on 메뉴 스타트 함수를 호출해 달라, 이제 그런 매크로가 되는 거죠. 예. 보통 함수의 이름만 쓰시면 함수의 이름이 주소가 되니까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이제 주소 연산자를 붙여가지고 좀 더 명확히 했고요. 이게 이제 C 메인 프레임 클래스의 이 멤버 함수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예, 이게 비조시 6.0이나 그 이하 버전에서는 6.0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요 이름만 덜렁 왔었는데, 이게 이제 상위 버전으로 가면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렇게 메시지 맵에 등록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함수가 추가가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추가가 됐구나 하는 정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아이디 같은 거 있잖아요. 리소스 아이디라고 부르는데, 요거 이제 정의로 이동해서 보시면, 결국은 이런 뭐냐면은 그냥 상수로 정의된 값이에요. 예, 별 큰 의미를 두실 건 없고요. 그러니까 32772나 뭐 774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해두셔야 아무래도 좀 보기가 더 좋으시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생각하기도 좋으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기본적으로 메뉴라는 걸 만드시는 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메뉴가 좀 뭐 너무 짧나요? 네. 뭐 내용이 워낙 없어서 그런 건데,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더 자세히 알아놓으셔야 될 게 이제 그 뒤에 이제 토글 메뉴예요. 토글 메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했으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하면 뭔가 시작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종료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작을 하면 했지, 그죠? 그 종료를 선택할 수 없게 막아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소위 그 잘짠 프로그램이라는 게 기능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사용자가 실수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면 시작부터 해야지 종료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해주면 이게 좋기 때문에, 그걸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아까 그 커맨드 메시지 말고 다른 걸 또 이용을 할 텐데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한번, 잠시만요. 그걸 하기 전에 저걸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책 341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메뉴 처리 기법 해갖고 써놨잖아요. onCommand라든지 윈도우 프로시저나 프리트랜슬레이트 메시지 함수, 뭐 요거 해놨는데, 요거는 별로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설명한다라고 해놨잖아요.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요거 참, 큰일 날 뻔했네요.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일단 가상함수 중에, 뭐부터 좀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그 메시지를, 예, 이벤트 핸들러,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핸들링 하는 함수를 그냥 그 비주얼 C를 이용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셨잖아요. 직접 등록을 하셨죠. 근데 그거 말고요. 그 메인 프레임 클래스에서 가상함수 중에 on 커맨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명령 메시지, 그러니까 WN 커맨드에 대한
전문 처리 가상함수예요. 그래서 이걸 등록을 하시면 여기 파라미터가 오죠. 그죠? 근데 이거 윈사밍 코드 아까 생각나세요? 요런 거? 예. 그래서 예, 아이디 뭐 로우워드 뜯어내면 W 파라미 로우워드 뜯어내면 아이디가 나올 때 요거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W 파람에 로우워드를 이렇게 뜯어내면 되겠다. 그래서 아이디에다가 이렇게 넣어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뭘 틀렸나요? 제가 뭘 틀렸을까요? 아니, 제가 뭐 잘못했나요? W 파람이 이걸 쓰면 안 되죠. 제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 모양입니다. 예, 이걸 써야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값을 로우워드를 뜯어내면은 만약에 WID가 ID 메뉴 아까 스타트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걸 여기서 처리할 수도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좀 찍어 볼게요. 네, 스타트 메시지인데 이거 어디서 호출했습니까? 이거 어디서 찍었어요? on 커맨드에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걸 빌드하고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 스타트 메뉴 하나를 시작 메뉴를 선택을 했는데 어디게 먼저 호출됐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on 커맨드 함수가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 메시지 핸들러 함수가 동작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on 커맨드라는 가상함수는 여기 정의 쪽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상함수죠. 예. 그러니까 C 메인프레임 클래스의 가상함수인데 그러니까 메시지가 WN 커맨드가 발생하면 얘가 무조건 호출이 되도록 지금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런 걸 API 스타일로 그리고 코딩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굳이 이거여야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있는데 굳이 뭐 개인적으로는 이걸 쓴 적은 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빼놓은 이유는 아마도 이제 그 버튼이라든지 WN 커맨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여기서 뭔가 처리를 바꾸도록 하려고 아마 좀 빼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이거 여기를 소스 카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또 등록해 볼 수 있냐면 메인프레임 클래스에다가 다른 가상함수 하나 또 등록하겠습니다. 여기에 윈도우 프로시저라고 있어요. 이거 API 때 보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는 제가 이걸로 했으니까 요거 메시지 한번 또 찍어 볼게요. 이제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볼게요. 그러면은 시작 버튼 누르는 순간 벌써 스타트가 어디 있으면 윈도우 프로시저가 먼저 감지했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저거를 요게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만 해놨더니 메시지가 뭐고요? WM 커맨드 2고 and M자 또 틀렸네요. COM 커맨드 N이 또 빠졌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을 눌렀는데 윈도우 프로세서가 먼저 감지했죠. 그 다음에 on 커맨드 처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핸들러 이벤트 핸들러로 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 하나를 놓고 처리할 수가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거를 굳이 따지자면 한 군데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여러분이 MFC 구조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일지 혹시 아시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프리-트랜슬레이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꺼내면은 윈도우 프로시저가 먼저 닫잖아요.
근데 이제 윈도우 프로시저에서 메시지면, 그러니까 WM 커맨드면 그걸 온 커맨드를 한번 거쳐도록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메시지면 거쳐고 실제 핸들러가 호출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프리 트랜슬레이터 메시지 함수는 언제 호출되나요? 이거는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꺼낼 때 호출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윈도우 프로시저도 거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P 메시지에 메시지가 요렇게 이제 제가 좀 넣어 놓을게요. 이래 놓으면, 그래 놓고 여기도 이제 프리 트랜슬레이트 메시지겠죠? 이래 놓고 이제 선택을 해보면, 자, 시작 메뉴를 한번 선택을 했는데 프리 트랜슬레이트 메시지가 호출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WM 커맨드 메시지가 메시지 큐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꺼내지는 순간에 얘가 호출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를 최초 거쳐서 온 커맨드라는 가상함수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트 함수, 실제로 이벤트 핸들러, 메시지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를 놓고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사실 이거를 여기다가 한 것들 있잖아요. 제가 책에다가도 써놨습니다. 아마 이거 정상적인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심의만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시지 처리는 이와 같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걸 설명해드린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이와 같이 메시지가 돌아갈 수 있다.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도 다양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길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MFC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두시면 언젠가 또 써먹을 날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래 만들려고 했던 토글 그쪽으로 갈게요. 토글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종료 메시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와 같이 메인 프레임 클래스에다가 멤버를 하나 선언하시는데 불리언 타입으로 선언하시고요. 불리언 타입이니까 B 러닝 뭐 이렇게요. 당연히 이걸 초기화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뭐 실행 중이다. 그러면 뭐 true가 되겠지만 아니면 false라고 이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뜻으로 뭔가 하면은 여기서 B 러닝이 true가 되는 거죠. 플래그를 true로 해주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종료했다. 그러면 뭔가 실행 중인 상태가 아니니까 플래그를 false로 할게요.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렇구나, 뭐 당연해 보이는 어떤 플래그 값을 이제 메뉴에 따라 세트하는 거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메인 프레임 클래스의 속성에서 그 이벤트 중에 여러분 그 메뉴가 여러 개 스타트하고 스톱이 서로 토글돼야 되잖아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커맨드 UI라는 이벤트를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재미있는 건 두 개를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뉴랑 또 하나 뭐겠어요? 메뉴가 아니라 메뉴 스타트랑 또 하나 스톱에 대해서도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메뉴 스톱에 업데이트 커맨드 UI에 대해서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재미난 게 이제 여기서 인자로 뭐가 넘어오냐면 CMD UI라는 어떤 클래스의 객체에 대한 주소가 넘어오는데 요 객체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 이제 정보가 들어있어요. 무슨 정보냐면 그러니까 그 메뉴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뉴 그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다양한 뭐 이걸 어떻게 이 메뉴로 활성화할 건지 메시지 라우팅을 계속 할 건지 뭐 그런 얘기인데 이 메시지 라우팅이라는 얘기는 조금 복잡한 얘기가 이루어지니까 조금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이 객체의 멤버 중에 enable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enable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인자로 어떤 불리언 값을 주는데요. m_b running
이 값을 주게 되는데, 요 값을 주게 되면, 이 값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true면 이 메뉴가 활성화되고 false면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면 현재 러닝 상태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시작 메뉴를 누르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 메뉴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게 아니라 러닝 값과 달리 반대로 가야 되겠죠. 아이고, 예. 반대로, 그래서 not 여산을 해주고, 스탑은 현재 러닝 중이다. 그럼 이제 이 값이 true가 됐으면 스탑이 되도록 해놓고,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두시면, 이 메뉴가 이제 가서 보시면, 시작, 종료가 아예 선택이 안 되죠? 시작했어요. 그럼 반대로 종료를 선택하면 종료는 선택할 수 있는데 시작은 선택이 안 되죠.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좀 뭐랄까 조금 더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용자가 실수로 종료를 선택을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고 실제로 많이 쓰여요. 이런 방법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걸 구현할 수 있겠구나 하시면 되는데요. 더 재미난 거는 이 MFC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좀 편리하잖아요. 툴바 다루는 것도 지금 같이 해볼게요. 한 번에 끝나요. 툴바도 여기 보시면 리소스가 있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 하시면 여기 조정을 하라고 나오는데 조정하죠 뭐. 이게 이제 사실 좀 버그예요. 이 조정하는 순간 이거 실행해보면은 이게 살짝 좀 깨져요 아이콘이. 근데 뭐 일단은 조정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345페이지부터 써놨는데 여기 툴바 다루실 때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콘 여기다 직접 그리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디자인 작업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다른 거 할 건 없고 그냥 간단히 좀 그리죠. 삼각형 같은 거 하나 그릴까요? 그냥 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속성인데, 이거 속성을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임의로 아무거나 잡혀있거든요. 아무거나 잡혀있는 잠깐 이 상태를 유지하고 빌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값을 다른 메뉴 아이디를 주세요. 아까 우리가 만든 아이디 메뉴 스타트 이렇게 주시면 그 다음 여기 좀 쓸데없는 게 들어갔네요. 지울까요?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또 지워졌네. 회색을 주워와서 다 채워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서는 뭘 하시면 되냐면 또 이거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걸로 하죠. 얘를 이제 종료를 시키려고 하시면 얘는 이제 종료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종료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종료랑. 그래서 아이디 메뉴 스탑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쉽죠? 그리고 지금 여기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재미난 게 여기 이런 거 지우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딜리트 누르면 이미지가 날아가요. 근데 이걸 아예 빼버리시고 싶으면 이렇게 빼고 여기다 드롭하세요. 옆에다가. 그럼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딱 붙어있는데 좀 띄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옆으로 살짝 떼서 놓으세요. 그러시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나중에 실행을 해서 보면은 여기 세퍼레이터가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게 시작이죠. 그죠? 이 시작 메뉴하고 지금 종료는 디세이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클릭을 하면 스타트가 그대로 메뉴 선택 것처럼 적용이 되는데, 재미난 건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이 이제 눌러지지도 않죠. 여기 이제 종료를 누르시면 종료는 비활성화되고 시작이 활성화되죠. 그러니까 메뉴하고 메뉴에다 이 기능 하나 구해놓으시면 이게 어디까지? 툴바까지 한 번에 연동돼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니까 툴바에서 이런 거 되게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 구현하셔야 되냐면 메뉴에서 구현하시고 그게 툴바에 연결만 해두시면 알아서 적용이 된다. 그걸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나오게 되는 게 이제 34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더, 리소스 다루는 것만 조금 더 하자면, 리소스, 그러니까 메뉴 리소스요. 메뉴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메뉴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제 여기 가셔서 인서트 세퍼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선 삽입 이런 거 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잘 보시면 선이 하나 더 들어갔죠. 네. 그런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이제 일시정지 뭐 이런 거 하나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는 아이디 메뉴 포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뭐 토글 메뉴 만들어 놓고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체크박스 넣는 거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지금 제가 굳이 보여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메뉴 리소스 편집하시는 거를 한번 좀 그냥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옆으로 해서 이제 쓰시면 여기다 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여기다가 테스트 뭐 이런 메뉴 넣었다. 그럼 이거 실행해서 보시면 여기 가서 옆에 테스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소스 편집하는 거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비주얼하게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편집만 하시면 실제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이거 잘 이용해서 편집하시고 필요한 기능 적절히 구현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정도까지만 아셔도 웬만히 메뉴 다루시는 것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다루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데 반드시 툴바랑 같이 놓으실 것. 반드시예요. 참 이것도 하나 해야겠네요. 이거 어차피 상태바에서 다루겠다. 상태바에서 또 하니까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상태바하고도 한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한 번에 묶어서 이해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